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헌정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마무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표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이죠. 거부권 행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기 전에 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것, 민주당이 이렇게 억지로 힘을 동원해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또 이것과 결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읽을 수 있는 일종의 가십성 일이 어제 그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가에서 화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이 한국 정치, 특히 정치인들, 지금 또 민주당 정치인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이죠.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가 지금 그 대통령 관사로 확정된 서울 한남동 지금 외교부 장관 공간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지금 외교부 장관인 정의용 그 외교장관 부인에게 나이가 한 70, 연세가 70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 그 부인에게 나가 있어 달라 이렇게 했다는 주장이 어제 제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김어준 프로 TBS 김어준 뉴스공장 여기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식통의 전언이다. 본인이 무슨 직접 정의용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다 하면서 이것을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방송에 아직도 김어준 씨가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김건희 대표가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내가 지금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까 잠깐 나가 있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정의용 장관 부인이 바깥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안을 김건희 대표가 둘러봤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 장관 부인이 상당히 불쾌했다는 전언을 들었다. 계속 이런 이야기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이 김건희 대표가 공간에 강아지를 안고 온 것을 안다. 윤당선인가 지금 그 김 대표 부부는 반려묘들을 끔찍이 아끼죠. 그래서 또 일부러 강아지를 들고 왔다. 강아지를 들고 와서 외교부 장관 공간에 가서 곧 우리가 입주할 곳이니까 좀 둘러봐야 되겠다 해서 70이 된 그 장관 부인이 밖에서 나가서 정원에서 서성거려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지금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상호는 어떤 사람에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라디오에서 그냥 막 그대로 이야기를 해버렸죠. 인수위 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가 있죠. 거기서 입장문을 내서 이것은 매우 악의적이고 날조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외교부와 사전에 조율을 통한 방문이었고, 김건희 대표가 가서 정의용 장관 부인과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다. 마주치지도 않았다. 이미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TF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인수위 쪽에서는 당시 외교장관 공간 관리 직원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장관 배우자와 마주친 적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확인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외교부도 정의용 장관 현재 외교부도 이 우상호 주장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관 공간 직원 등 관련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외교부는 청와대 이전 TF 측과 협의를 통해 공간 방문 일정을 사전 조율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이 완전 유언비어죠. 마타도도 아니고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어떤 흑색 선전입니다. 대통령 당선인 부인이 강아지를 안고 그 강아지라는 이 소품을 또 이용을 합니다. 강아지를 안고 와서 마치 거들먹거렸다는 이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강아지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 무근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부인하고 인수위가 부인한 데 대해서는 또 우상호 아직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아니면 말고 하고 넘어가는 거죠.
상당히 이 수준이 의심이 되는데 수준이 또 의심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강욱 이 조국 씨의 그 신복이죠. 최강욱이 이 어제 이 참 전해 들으기도 민망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지난달 28일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 화상회의를 했는데 그 화상회의에서 한 그 법사위원의 카메라가 꺼졌답니다. 카메라가 꺼진 것을 두고 최강욱이 이 농담을 한다고 얼굴이 안 보인다 숨어서 뭐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카메라가 꺼진 의원이 제 얼굴이 못생겼어요 이렇게 또 농담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강욱이 여기서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숨어서 땡땡땡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성적 표현에 관련된 그 내용인데 그 회의에 참석해 있던 그 여성 국회의원은 한 사람, 법사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수진인가 그 의원은 그 참석하지 않았고 일부 여성 보좌진들이 그 화상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여성 보좌진들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 그런데 최강욱이 이걸 또 해명을 하느라고 변명을 하느라고 낸 입장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뭔가 뭐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었다. 그리고 뭐 하면서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니다. 왜 안 보이는 데서 숨어 있냐? 숨어서 짤짤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답니다. 짤짤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 그것과 비슷한 표현이 하는 성적 표현이 있죠. 그렇게 했다고 여성 보좌진들은 들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입장 표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에서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짤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짤짤이는 이 과거에 저 학창 시절에 했던 동전 가지고 이렇게 돈 따먹기 놀이를 하는 언어죠. 이렇게 되니 진중근 교수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씁니다. 아니 짤짤이를 왜 숨어서 하느냐. 억지로 국의 음화 지엇을 디귿으로 만드는 쌍디귿으로 만드는 쌍지엇으로 만드는 억지로 국의 음화하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 그리고 이 진중근 교수 이야기입니다. 참 가지가지 한다. 수준하고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또 한 사람은 중진국회의원 한 사람은 조국 수혜에 앞장서는 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 본회의 이 금수안박 법안 통과됩니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는데 원래 여기 또 마지막까지 꼼수입니다. 원래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열게 돼 있죠. 그리고 국회 본회의는 보통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땅땅 처리해야지 이 형사소송법이 남아있죠. 이것을 땅땅 처리를 해야지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공표를 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안 맞죠. 오전 10시에 국무회의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이거 바꿔버렸습니다. 또 꼼수죠. 국무회의, 그러니까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열어서 땅땅 치고 국무회의는 오후 2시로 연결을 해서 거기서 공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이런 꼼수가 막 난무했는데 여기서 마지막 꼼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죠. 국무회의를 본인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오전에서 오후로 연결을 해버렸으니까. 자, 이 문재인 임기 내에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텐데 문재인 임기 내에 금수완박을 처리하는 것은 반대한다. 국민 여론이 60%다. 조선일보와 TV조선 수도권 여론조사. 자, 문재인 임기 내에 처리 반대 60%. 이렇게 국민들이 처리를 반대하는데 임기를 불과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대통령이 꼼수를 써가면서 이것을 억지로 강행 처리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이 법안의 폐지 여부를 6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유권자의 62.1%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투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오세훈 54.6대 송영길 33.7, 인천시장도 유정복 44.4대 박남순 38.3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한데 이재명의 경기도지사를 지냈죠. 그 경기도 후보 지지도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전 의원이 41%,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45% 약간 뒤지고 있는 이런 상황도 같이 도착이 됐습니다.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표를 하는데 변칙으로 꼼수를 써서 공표를 하는데 지금 만약에 문재인이 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3분의 2의 찬성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은 없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문재인이 전에 이 찬성 의견을 밝혔죠. 이 금수원박 법안이 대해서 잘된 합의안이다, 중재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동아일보 톱은 이겁니다. 금수완박 오늘 공포한다. 거부권 행사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본인 지키기 위한 법안이니까. 뻔하죠. 지금 국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 60%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62%는 국민투표에서 물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을 귀 꼭 막고 그냥 오늘 공포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요구를 했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오늘 10시에 국회 보내서 땅땅 친 다음에 저 뒤로 보이는 국회 앞 청와대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다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라고 요구를 할 텐데 또 귀 꼭 막고 가만 침묵을 하다가 2시에 그냥 땅땅 두드리겠죠. 민주당 계획대로라면은 문 대통령 5년 임기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꼼수로 연기된 국무회의에서 금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서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자, 이 이야기인데, 자, 후속 대책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62% 국민 지지를 받은 국민투표가 하나 있겠죠. 자, 국민투표를 해보자는 찬성 여론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여기서 또 보시다시피 62% 나왔지만, 제가 한 2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국민투표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국민투표 결과가, 국민투표 금수완박 입법이 잘 됐냐, 입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묻겠죠. 그 입법에 찬성한다.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민주당 입장에, 문재인 입장에 동조를 하는 여론이 나와버리면은 투표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20일 만에, 출범한 지 20일 만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를 하니까 윤석열 정부는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투표에서 이겨도, 그러니 금수완박법이 잘못됐다는 그런 민심이 확인이 돼도 이 법안을 거꾸로 돌리는 그런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압박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데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선거전도 엄청나게 치열할 텐데 거기다 이 국민투표 찬반 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TV 토론회도 하고 연설회도 하고 현수막도 긋고 인쇄물도 베푸다고 합니다. 대선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큰 출범하자마자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선거와 맞물려서 이런 마치 대선전 같은 이 찬반 논란이 막 일어나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 국정을 시작하면서 할 일들이 태산 같은데 그것이 전부 다 블랙홀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은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선에서 졌던 한풀이를 겸해서 아주 이 열기를 막 뛰어 올릴 후끈 달아오르게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부담은 정권에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국민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헌재 판결이 있겠죠. 헌재, 지금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이미 했고 검찰에서도 이 청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또 선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또 혼선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이 금수완박 입법은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이 되면서 시작이 되는데 자, 문재인 정권은 그런 것을 다 노리고 이것을 추진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진을 했겠죠. 그리고 아울러 이것은 셀프 보호막,
문재인 본인과 이재명 후보 전 후보에 대한 셀프 보호막 차원에서 검찰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일단은 주는 겁니다. 나중에 중수청이 설립이 되면은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중수청이 설립이 되면 그 중에 일부는 가겠지만은 지금 일단 경찰로 가죠. 자, 경찰로 가면은 일단은 여태까지 검찰에서 뭐 대장동이나 성남 FC나 이재명에 대해서 그리고 문재인에 대해서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이나 월성 원전 이런 것을 수사를 검찰이 해왔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서 그것을 뺏어서 경찰로 넘기면은 그 기간 동안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 사건을 이관하는 동안. 그리고 그 사건이 다 그대로 이관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계산도 한 것 같고 또 경찰이 검찰보다는 수사력이 약할 것이다. 자, 그런 판단까지 다 했겠죠. 그런데 경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죠. 성남 FC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 자, 그리고 경찰청장이 우리 수사력은 세계 최고다. 또 이렇게까지 어제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렁하다고 그러다 큰 코 다칠 걸 경찰의 생각이죠. 그래서 어제 전해드린 대로 경찰이 중앙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성남 FC 의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전에는 경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혐의 없음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혐의 없음 처분을 했는데 이 정권 교체기에 다시 경찰이 그 힘을 잔뜩 받고 있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다시 하니 그전에 내렸던 혐의 없음 결론이 바뀌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경찰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뭐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그때 처음 제기를 했죠. 김영한 후보가 제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고문이 지금 고문이죠.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 FC 구단주를 같이 맡았는데 그 기간에 기업 6곳 두산,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이런 데서 성남 FC 후원금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특혜를 적용했다. 그러면 이 구단주에게 뭔가 갔을 것 아니냐. 자, 이 의혹입니다.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는데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9월에 그냥 그때는 그 이재명 서면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하면서 불송치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는데 다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는 뭐 검찰 안에서도 수사를 하려는 쪽과 수사를 막으려는 쪽이 뭐 갈등을 일다가 수사를 하려는 검사가 사표를 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성남지청이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성남지청에서 경찰의 보안 수사를 며칠 전에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해서 경찰 압수수색을 했는데 경찰은 또 4월 달에는 그 김혜경 씨,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도 압수수색을 했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또 검찰이 이 지시를 해서 했다고 하니,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오늘 뭐 완전 박탈 당한다고 해도 4개월 유예의 기간을 뒀죠. 4개월 동안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우리도 수사할 수 있어 이러고 막 나가다 보면은 검찰이 정강스카처럼 이 문재인, 이재명 관련 수사들을 검찰이 정강스카처럼 하고 경찰도 아니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할 건데 왜 지금 검찰이 먼저 하는 거야 하고 경찰도 같이 막 하면은 이거 이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문재인, 이재명이 완전히 꼬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있죠. 울산시장 선거 사건, 그 다음에 탈원전도 있지만은 또 산업부를 비롯해서 블랙리스트, 정권이 출범하면서 박근혜 정부 사람들을 내쫓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있죠. 또 하나 폭발성 있는 게 타이 이스타젯, 이상직 이용과 관련된 딸 부부의 태국 그 이주할 때 가정, 이상직이 뭔가를 도와줬는지, 그래서 이상직이 공공기관 정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 과정. 이것도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캐비넷에 넣는 상태라고 중앙일보가 특종보도를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정강석가처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여기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검찰이 뒤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겠죠. 자, 이재명과 관련해서도 4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4개 말씀드렸죠. 울산, 원전, 블랙리스트, 이상직. 근데 이재명도 큰 게 4개입니다. 대장동, 성남FC, 그 다음에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또 변호사비 대납, 이 4가지. 이 부분을 검찰과 경찰이 같이 경쟁적으로 앞으로 남은 유예 기간 4개월 사이에 정강석가처럼 할 수도 있다. 자,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제가 법조 논객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한번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 퇴임하고 양산에 이제 간다고 하는데 양산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고 SNS 정치를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해서 자기 보호막을 치겠죠. 이재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명은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 때 7개 국회의원 선거가,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강력단체장 공천을 받아서 나간 사람들,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죠. 그래서 이재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명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다는 거죠. 나오면은 국회의원이 되면은 불체포 특권이 생기죠. 그래서 검찰 수사를 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 등판할 것이다.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지역구죠. 자, 이것을 놓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선거 반전 카드다.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그 본인 방탄 쫓기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나오죠.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방탄 조끼를 입기 위해서. 원래 성남 분당갑에 넣으려고 했는데 분당갑이 그때 윤석열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크게 진 지역이기 때문에 좀 안전한 인천 계양을로 바꾼다. 그래서 여기 출마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영길이 그 자리를 비운 것이죠. 특히 송영길이 6.1 지방선거에서 함께 선수로 뛰면서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이끌자 이런 제안을 수차례 건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척하면서 보궐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방탄을 한 다음에 8월에 전당대회에서 또 당대표로 나가고 하면은 그때 만약에 수사를 하면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친문 그룹은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친문은 원래 이재명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룹이죠. 친문재인. 친문 중진 의원은 익명을 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본인은 방탄 조끼가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실제 등판하면 당이 분열되고 혼란에 빠질 것이다. 벌써 이 개파 간에 이제 야당이 될 준비를 하는 거죠. 개파 간에 이런 서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보궐선거에 나서기로 거의 결심을 한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분당갑. 이재명이 본인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는 출마를 하지 않고 이제 인천 쪽으로 선회를 했는데 그 분당갑에 안철수 출마 결심 굳힌 듯.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분당갑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원혜 의원의 지역구죠. 이 안에 대장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철수를 출마를 좀 해달라고 한 쪽은 윤석열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이라고 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출마를 이번에 좀 해서 경기도지사 선거도 김원혜와 같이 바람을 좀 일으키고 좀 해달라. 그래서 거의 결심을 굳힌 것 같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안철수가 분당과 보선에서 뛰면 김원혜 경기지사 후보와 함께 경기 지역 지방선거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안철수 입장에서는 정치적 장래를 위해서 조기에 원내에 진입해야 국민의힘 안에서 기반을 닦을 수 있다. 자,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안철수가 떠는데 이렇게 되니 국민의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아니 분당갑은 안전지역인데 안철수가 기왕에 하려면은 험지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험지가 어디냐.
이재명이 출마하기로 한 인천 계양을입니다. 자, 동아일보 보시면은 윤석열 후보 쪽에 당선인 쪽에서는 안철수에게 분당갑을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당과 지금 인수위는 조금 다르죠. 그게 아니다. 험지 이재명이 나오는 계양을에 안철수가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대선 후보였던 두 사람이 다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빅매치가 이루어지겠죠. 이재명 대 안철수, 안철수 대 이재명이 인천에서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철수 출마 놓고 윤심과 당심이 다르다. 윤석열 쪽에서는 김은혜와 같이 경기도에서 뛰면 좋다. 성남에서, 성남 분당에서. 그런 분당갑 출마해서 쌍거리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이준석 당대표는 아니 상의도 없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지금 이준석 패싱됐죠. 장제원이 직접 안철수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대표 이준석은 또 패싱됐습니다. 그래서 또 불만을 표출하는 이 정도고. 자, 이재명 대 안철수 구도가 또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안철수가 같이 양쪽에 따로 등판하거나 아니면 같이 맞붙을 경우에 지방선거보다 더 뜨거운 보궐선거가 된다. 국민일보. 지방선거보다 더 관심을 쏟겠죠. 두 사람이 특히 맞붙으면.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주에 정권 인수인계를 받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고비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받고 오늘은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는 한국일보 토끼서입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죠. 여러 가지 이번에 논란이 있었는데 고액 보수를 받은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어제 6번 했다고 합니다. 6번 송구하다고 했고 배우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었죠. 뭐 그림을 가까운 사람에게 팔았다는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하고 항변을 했습니다. 자,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많은 이 논란이 벌어져도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계속 그래왔죠. 그런데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에 인준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1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먹으면은 국무총리를 낙마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발목 잡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좀 혼란이 불가피할 그런 전망입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